9번은 판결, 취소 판결 내려졌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위법이다. 취소한다. 판결하면 그 다음에 제목에 기속력 나왔지? 판결의 기속력. 기속력이라는 건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른다는 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된다. 반복해서. 그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야, 너 행정기관 너 신청받고 거부한 건 잘못이야. 그럼 판결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판결에 따른 조치를 다시 해야 되는 재처분 의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안 따르면 어떻게 해? 가서 또 법원에 가서 일르면 법원이 야, 판결에 따라서 빨리 해줘. 응?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하면 너 하루 지날 때마다 돈 얼마씩 물어줘. 간접강제. 근데 소송은 직접 허가내주고 이런 거 못해? 법원은? 그게 차이야. 행정심판 아까 의무 이행명령 판정 내리면 간접강제 결정도 할 수 있고 직접 행정심판에가 허가내주는 처분도 할 수 있잖아. 직접 처분. 근데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허가내주고 이런 직접 처분은 못해요. 그거 중요한 차이가 있고. 자, 어쨌든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르도록 이제 구속하는 힘, 기속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을 보니까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대. 그지? 거부처분 취소 판결.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행정기관은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안 돼. 만약에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그 조치는 무효로 봐. 응?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행정기관이 판결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떤 이유로 똑같은 조치를 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가 좀 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1번의 지문에 보면 두 번째 줄 새로운 사유라는 거 나오지. 이게 시험 문제 풀 때 요런 단어에 의하면 돼. 새로운 사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국민한테 무슨 영업정지 이런 불이익 조치를 할 때 내세웠던 이유가 아닌, 말하자면 재판 이후에 판결 이후에 새로운 이유를 내세워서 다시 해도 된단 말이야. 똑같은 조치를. 자, 이거 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업자가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4월 16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판 사실 인정 안 된다. 근데 영업정지한 건 위법이다 하고 취소했단 말이야. 응?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영업정지 처분은 이제 없어진 거야. 근데 다시 행정이 또 영업정지를 또 내렸어.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4월 30일 날 얘 또 청소년에 술 팔았대. 그거는 뭐야? 새로 발생한 이유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내려도 돼.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거잖아. 응? 아까 판단한 건 4월 16일자 위반했다는 걸 이유로 영업정지 시킨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였고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를 내서 다시 영업정지 또 내릴 수 있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새로운 사유.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번째 줄에 행정청은 다시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치? 그 새로운 사유는 법원이 판정한 거 아니에요? 그치? 법원이 판정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이유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응? 문제 없어요. 다만 어떻게 되나? 요게 이제 일단 그 두째 줄까지가 문제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그런데 다만 행정청이 이제 질질 끄는 거야. 응? 거기 보니까 셋째 줄에 재처분을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지연하면서 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기 위해 그러니까 판결대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질질 지연시키고 끌다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막 억지로 새로운 거부 사유를 또 행정기관이 억지로 만들어내서 한 거라면 그거는 판결대로 한 유효한 재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응? 뒷문장은 그지?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거부할 수 있는데 그거는 허용하는 거지만 행정기관이 판결에 따라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괜히 질질 끌고 지연시키다가
억지로 이거는 새로 생겨난 이유다 하면서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그걸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면 그거는 판결대로 한 게 아니다. 그건 허용할 수 없다. 그런 뜻. 자, 핵심은 앞부분에다가 두세요. 물론 뒤에 문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새로운 사유 전과 똑같은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요거에 포인트를 두세요. 1번 오, 2번 오. 또 중요한 게 있었어. 뭐냐면 자, 여기도 2번에 새로운 사유가 나옵니다. 그죠? 첫머리.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처분했나 봐. 새로운 처분 사유가 종전에 했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동일하지 않은 사유래. 그러면 괜찮아. 응? 그러니까 예전에 처분했던 이유와 동일하지 않은 사유래. 그러면 그걸 내세워서 다시 해도 또 전과 같은 조치를 해도 그거는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서 이제 새로운 처분을 했다면 그거는 괜찮다.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읽어보면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서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다. 응? 자, 이 문장의 핵심은 첫째 줄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라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뭐야? 그렇게 다시 새로운 처분을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했더라도 그게 동일한 사유가 전에 했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사유라면 마지막 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은 사유라면 판결에 그런 사유를 해서 전과 똑같은 처분을 다시 했어도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 말하자면 자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좀 일찍 하자. 4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 술 판매 이유로 어떻게 돼? 이유로 영업정지했어. 그렇지?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런데 이거 취소 판결 내렸어요. 판결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기관이 취소 판결 이후에 또 뭐 했냐면 이때 4월 1일 이때 뭐 했냐면 이 업소가 위생이 불량이었다. 위생 불량이었다라는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이거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때? 자, 여기서 재판에서 법원이 판정한 건 4월 1일 날 청소년에게 술 팔았냐? 이 사실이 있느냐? 이거를 판단한 거잖아. 근데 이거 인정 안 된다. 그래서 그 영업정지 처분은 없애버린 거야. 그러나 행정청은 그래? 그러면 4월 1일 날 청소년에 술 팔았다는 이유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때 위생 불량이 있었어. 위생 불량을 내세웠어. 그 위생 불량이란 이유가 두 번째 줄 읽어보면 이때 영업정지 처분할 당시에 위생 불량이라는 상태가 있었고 또 상대방도 자기가 위생 불량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거는 이 영업정지 처분한 이유하고는 전혀 동일성이 없는 사유로서 이걸 내세워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해도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없어요.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된 단어는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운다면 전과 같은 처분을 해도 된다. 그래도 판결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는 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전에 했던 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사유를 내세워서 다시 똑같은 처분하는 건 그건 안 되겠지. 응? 자, 그다음에 자, 그 3번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처분이 법원이 위법했다 하고 취소 판결 내렸다면 셋째 주 끝에 그 애초에 했던 처분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를 제거해 줘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셋째 주 끝에 중요한 단어, 위법한 결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 있다는 거죠.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잖아. 어떤 사람 세금 안 낸다고 자동차를 압류해 갔어. 근데 어떻게 했어? 자동차 세금 부과미 자동차 압류 조치 위법이다 취소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압류해 간 자동차 반환해 줘야 돼. 의무가 있다는 거야. 행정기관. 그 얘기입니다. 응? 그것도 기속력의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고. 4번은 자, 4번은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서로 경원 관계라는 단어 나왔지? 이게 허가 면허 내달라고 여러 사람이 경쟁적으로 신청을 해왔어. 근데 행정기관은 그 중에 신청자 한 사람한테 면허 내줘.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나머지 신청자들에게는 자동으로 거부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경원 관계라고 하는데 이때 두 번째 주제. 허가받지 못한 사람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응? 그러니까 이 경원 키워드 경원 관계 첫째 줄. 그런데 그래서 이거 보자. 우리가 이거 그림으로 A, B, C 여럿이 다 자기한테 면허나 허가 내달라고 신청. 응? 시장이라고 하자. 그런데 시장이 A한테 면허 내줬다고 치자. 그죠? 그럼 A는 싸울 리가 없고 예를 들어서 B가 싸워. B는 말하자면 자기에 대한 거부잖아. 이 거부. 왜 내가 A보다 더 요건이 더 훌륭한데 요건이 더 충족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내주고 A한테 내줬냐? 그래서 이 B가 소송으로 싸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A에 대한 면허 내준 거 위법이다. 이래가지고 A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라. 그리고 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고 또 한편 A에 대한 면허는 곧 자기에 대한 거부다. 해가지고 B는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고 싸울 수 있어요. 응?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해. 응? 그런데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이거 취소 판결 내렸대잖아. 거부한 거 위법이다. 취소 판결 나왔대잖아. 두 번째 줄문장. 응?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결국 마지막 줄 행정청은 거부 처분 취소한 판결에 따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야? B에 대해서 거부한 거 취소한다고 판결 내려지면 시장은 애초에 A한테 내준 거 면허 내준 거 취소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길게 판결문 써놨지만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해야 돼? 이 원래의 신청자들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다시 해야 될 의무는 있을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거부한 거 취소한다고 해서 A에게 내줬던 면허를 반드시 취소시켜야 될 의무는 없대. 그래서 해설문을 읽어봐. 응? 밑줄 쳐놨지? 넷째 줄에. 응?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직접적 효과로 A에게 내줬던 이 거부 처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져도 A에 대해 면허 내줬던 것이 바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응? 그 행정청은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B, A 둘 다 취소 판결의 원고인 B와 그 다음에 그 다른 경쟁적 신청자들에 대해서 면허 받을 요건이 구비됐는지 여부 이걸 다시 심사해야 돼. 다시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그지? 재심사한 결과 얘한테 면허 내준 것이 잘못됐다, 응? 라고 인정되면 그러면 이제 이 신청자들에서 다시 다 심사해서 B에게 면허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줄이면
A한테 면허내주고 B는 거부를 당했는데 B가 거부 처분 취소해서 판결 나온다 해도 첫째,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 바로 A에게 됐던 면허가 바로 효력이 소멸된다든지 행정청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다시 이제 이 사람들 요건을 제대로 다 구별해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제대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다 심사를 해봤더니 아이고 시장 우리가 좀 잘못했네. B가 받아야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A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고 B에 대해서 이제 면허를 내줘야 된다 이거지. 네. 그런 논리고. 그 다음에는 또 A가 그 다음엔 또 반발할 수 있겠다. 나한테 면허를 냈다가 취소했다. 이익 줬던 거 취소 받으니까 또 상대방 뭐 신뢰 보호 위반이 또 싸울 수 있고 지리한 소송전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4번 지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80번 가보면 행정소송 옳은 거만 고르면 됐습니다. 행정소송 옳은 거. 자, 기억번은 자 어떤 판결이 판정은 아니고 이것도 거기 보면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이 이게 행정심판 재결입니다. 응? 그러니까 교원 재임용 거부당해가지고 거부당한 대학 교수가 소송을 냈어. 응?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를 했죠. 응? 교원 소총심사에 소청한 거니까 행정심판 청구해서 거기서 아마 재임용 거부한 거 잘못했다고 판정이 나왔나 봐. 응? 그러면 자 여기서 핵심이 누구냐면 소송은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대학교 총장. 응? 대학교 총장 그 교원소총심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 이 재결이 그 자체가 위법이다.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 응? 당사자 능력 다른 말로 원고 적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경우를 나눠봐. 자 교원 학교로부터 대학교로부터 교수 재임용 거부를 받은 교수는 그 재임용 거부 처분에서 취소송을 했어. 근데 재임용 거부한 거 아무 문제 없다 해가지고 졌어. 교원 소청 심사에서. 그럼 그 교수는 법원에 소송할 수 있지. 소송 제기해서 다시 다 싸울 수 있어. 근데 이 기억번 사안은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지. 자, 교수 재임용 거부당한 교수가 소청 심사를 신청해서 재임용 거부한 거 잘못이다 해가지고 판정이 나왔으니까 교수가 이겼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는 대학교 측, 대학 법인, 응? 대학 법인도 소송할 자격이 있고 대학 법인의 기관장인 총장도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대학교 총장이 밑줄이야, 응? 총장 그리고 거기다 누구도 대학 법인뿐만 아니라, 응? 대학 법인 우리 뭐 대학은 다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응? 사단법인 무슨 학원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지? 뭐 명지대학교는 사단법인 명지학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지? 자, 대학 법인뿐만 아니라 대학교 총장도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 니은은 간단히 외워야 돼. 이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아닌지 이제 많이 다뤄봐서 알지? 키워드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 응? 처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이제 주로 회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회사는 자기네 회사원 월급 나갈 때 세금 저 소득이 이제 직원의 소득이 얼마 이렇게 되면 거의 몇 프로 떼가지고 세금 얹혀주면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잖아. 근데 저 세무서장이 회사에게 그 회사 직원 소득 잘못됐다, 소득 변동 통보를 했어, 그죠? 그러면 회사는 그 변동된 직원의 소득 금액에 맞춰서 다시 세금 계산해서 다시 납부해야 될 의무가 회사에게 있어서 상대방한테 이제 그렇게 회사에게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처분이라는 거야. 응? 변동 통지 처분이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은
그 법 이름 앞에 광주 민주화 운동 나와요. 응? 요 단어로 공부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 저거 법률 나와요. 응? 그다음에 광주자 안 붙고 그냥 민주화 운동. 뭐 민주화 운동 유공자 무슨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그냥 민주화, 여기는 광주가 붙어. 근데 이게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자, 광주 민주화 운동 뭐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는 그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에 의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한대. 응? 여기는 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 요건 해당자는 곧바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 응? 이 보상 청구권이 바로 인정이 된대요. 응? 이건 법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지. 반면에 그냥 민주화 운동은 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바로 보상받는 권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걸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어.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신청해서 그 자기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담당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당신은 보상받을 권리자입니다. 결정을 해줘야 비로소 보상받을 권리가.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자만이 무슨 위원회에 받은 자만이 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자,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서로 다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어떤 사람이 나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나 보상받을 권리 있어. 그래갖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이미 행정법상의 권리자니까 바로 보상금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바로 할 수 있대.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곧바로 이 요건에 해당되는 곧바로 국가 상대로 보상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 제기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곧바로 보상금 달라고 당사자 소송. 이미 법에 의해서 보상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되니까 바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 하고 지급해달라고 소송이 바로 가능하고, 이 경우는 먼저 어떻게 돼? 만약에 위원회가 인정 안 하면, 위원회가 당신은 보상받을 권리자가 아닙니다 하고 만약에 위원회가 권리자로 인정을 안 하는 위원회가 거부하면, 권리자로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 먼저 위원회를 상대로 싸워야 된대요. 왜 나를 보상금 권리가 없다고 거부하냐? 이 거부 처분 취소해라 해서 취소 판정을 먼저 받아서 자기가 보상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대. 그래서 이 경우는 위원회가 권리자로 인정 안 했다 그러면 이 거부 처분, 위원회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된대. 소송 제기. 그러니까 항고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돼. 그래서 보상받을 권리자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요령이야. 광주자가 붙는 광주화 민족은 당사자 소송. 그냥 민주화 운동 나오면 취소 소송, 항고 소송. 응? 이렇게 외워놓으면 자, 안 까먹고 다 맞을 수 있어. 응? 그러면 디귿에 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나왔지? 그러면 첫째 그때 보상심의 자, 위원회의 결정은, 그러면 위원회가 당신 보상금 못 줘요 이렇게 결정해도
그 위원회의 결정을 갖고 싸울 필요가 없대. 위원회의 결정은 상대방의 보상금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처분성 인정 X. 응? 달리 말하면 이제 신청이야. 이제 보상금 달라고 위원회에다 신청을 해봤는데 위원회가 거부한다? 그럼 뭐 하면 된대? 그래? 그럼 바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달라고 보상금 지급해달라는 당사자 소송을 바로 제기하면 된대. 응? 달리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위원회가 여기도 위원회가 있는데 광주합니다. 위원회한테 보상금 달라고 신청을 해봤는데 거부하면 그를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야. 그냥 바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바로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위원회가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당신은 보상금 못 줘 하고 거부하면 위원회의 결정이 처분이야. 그래서 위원회 결정을 싸워야 돼. 응? 그래서 디귿번 하여튼 광주 그러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항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나 그 결정은 그게 아니란 얘기야. 응? 그래서 X. 자,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만약에 보상금 안 준다고 거부 결정이 나왔더라도 무시하고 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응? 이미 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자는 바로 법에 의해서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이미 인정이 돼 있는 거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리을번은 여러분 통치행위와 이거는 뭐가 돼? 이건 사법심사 대상 아니지. 응? 제외.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그러니까 재판에서 재판 안 하는 상 제외시키죠. 그런데 여기는 뭐 물어봤어요?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 응? 통치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통치행위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행해진 행위.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응? 응. 아니다. 그래서 X예요. 응? 우리 대표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거 통치행위로 봐. 근데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서 뭔가 뭐 국민의 권리 자유를 제한하는 또 구체적인 어떤 후속 조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 계엄 선포하고는 구별하는 거예요. 또 이런 논리를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있잖아.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는 통치행위. 근데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뭔가 대북 송금한 거는 이걸 구분해 봤잖아. 분리해서 그거는 통치행위 아니다. 그렇지? 그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 그 자체가 아닌 통치행위에 부수적으로 행해진 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거 리을번 같은 거는 이제까지 중에 처음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응? 그리고 디귿번도 이렇게는 보통 안 나왔습니다. 제일 디귿번 같은 경우는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무슨 다음 중 이 소송 유형 올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광주민주화 이러면 당사소 그냥 민주화운동 항고소 이렇게 이거만 주로 물어봤었어요 시험이. 근데 여기는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까지 물어봐가지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소송 대상 처분이냐 아니냐. 이거 했던 것도 나왔는데. 자, 우선 4번 3번 어떤 것 같아요? 3번. 국립대학교 교원 징계처분. 자, 여기 징계처분이 원처분이야. 응? 원처분? 근데 원처분에 불복해가지고 승복 못한다고 소청심사 청구했나 봐. 그럼 처지기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이지? 이건 뭐야? 행정심판의 재결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거 알지? 우리나라는 소송 대상 원칙이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지?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재결은 어느 때 한해 소송 대상이 돼?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죠? 그 얘기잖아. 응?
그 결정, 처제곁에 그 결정은 교원소송심사위원회 결정을 말하는 것이고 교원소송심사위원회 결정은 재결이니까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맞는 얘기죠? 그때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3번 5. 그 다음에 2번은 공부했는데 지난주에 그죠? 자, 맨 처음에 과징금 부과처분, 이게 원처분이 있고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은 후 거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액시켜주는 처분했대. 그럼 소송 대상 뭐야?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그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이 소송 대상이지? 틀렸어. 감액 처분이 아니야. 감액 처분이 소송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래. 첫째, 감액 처분은 상대방한테 이익되는 거예요. 줄이는 거니까, 그죠? 이익되는 거. 두 번째는 그 감액 처분을 내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처분이 100이었는데 20 감액해준다. 이거는 지금 말한 대로 뭐야? 상대방한테 이익되는 조치이고, 두 번째는 이 조치가 행해지면 원래 있던 처분 중에 20은 없애버린 거라 소멸시켜버린 거래. 그 소멸된 걸 뭘 싸우냐 이거지. 그지? 소멸돼 버렸대. 따라서 상대방이 싸워야 될 거는 20 없어지고 남은 80. 이걸 갖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거야. 감액 처분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응? 그래서 쉽게 2번 답 골라 수 있을 거야. 그지? 1번은 감사원이 어떤 공무원 징계하라고 시장한테 요구. 근데 그거에 승복 못해하고 감사원에 재심사를 신청했고 재심사 결정도 똑같이 나왔다. 근데 이것도 요새 잘 나오는 거다. 감사원의 어떤 공무원 징계 요구, 감사원이 징계 요구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 지금 징계된 거야? 아니, 그 행정기관 간의 요구만 있는 거지 해당 공무원에게는 아직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 건 없어요. 재심의 결정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징계 요구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요구 아니냐 신청했는데 똑같은 결정을 내린 거지 재심사에서. 이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외워.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아직은 아무런 변동을 가져온 게 없죠. 행정기관끼리 그냥 요구만 있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처분이다. X. 2번도 X. 3번이 O. 그죠? 4번은 끝에 가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 왜 그럴까? 응? 이거는 원처분주의가 적용된 거죠. 원처분주의. 응? 그러니까 원래 이거 또 우리 손실보상 파트에서 어떻게 돼? 우리가 사업 시행자, 공익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그래서 어떻게 서로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안 되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청. 그래서 시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결정해달라. 지방토지수용회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걸 우리가 수용재결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죠? 수용재결. 내렸어. 그런데 여기서 땅 보상금 얼마 주는 조건으로 토지 박탈한다. 결정한 거야. 근데 토지 소유자가 승복이 안 돼. 그래서 수용재결 받고 이의 신청을 거친대. 그죠? 원래 이의 신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안 하고 바로 소송 가도 돼. 근데 이의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 이걸 이의 재결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 표현이 이의 신청이라고 법은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다시 신청받아 판정을 하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우리가 성격을 말하는 거죠. 상급기관이 다시 판정하는 거잖아. 응? 자, 그러면 여기 이의 신청했는데 판정이 나왔어. 근데 여기도 승복이 안 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대. 응? 이때 소송 제기 대상 뭐 갖고 해야 돼? 응? 자, 여기서
지방토지소유회가 처음에 수용 재결인 거라고 이게 내렸는데 명칭이 이런데 이거는 표현이 재결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최초의 처분이야. 그죠? 처음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법 집행에서 공고를 행사해서 결정한 이게 최초의 처분, 원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의신청, 즉 상급기관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이의재결. 이거는 진짜 행정심판 재결 나온 거야. 응? 그런데 어쨌든 이것까지 다 거쳤는데도 승복이 안 돼서 소송을 간다. 그럼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냐? 네. 우리나라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잖아. 그리고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따라서 이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원칙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수용재결,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됩니다. 피고도 수용재결한 지방토지수용위를 피고로 해서. 그죠? 그렇다면 4번. 자, 이의재결을 거쳤다 그러잖아. 이의재결을 거쳐서 소송을 할 때 지방토지수용의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중앙토지수용의 이의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은, 그죠? 원처분에 해당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지. 네. 없다. 그래서 원칙이 제기해야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의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수용재결이 소송 대상입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자 5번. 5번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다가 억울하게 잘렸어. 그러면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근데 거기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서 자른 거 회사가 자른 거 아무 문제 없다. 졌어. 그 다시 한번 이거는 필수로 가야 돼.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또 가야 돼. 필수로.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내렸어. 그럴 때는 법이 이건 특별히 규정을 한 거야. 그럴 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삼으래.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여기는 원처분이야. 근데 그거에 승복 못한다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판정을 내렸지.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이 말하자면 행정심판의 재결이야. 근데 이 경우는 법에서 원처분 갖고 소송하지 말래. 행정심판의 재결 이걸 갖고 소송해라고 따로 정해놨어요. 특별하게. 두 가지가 특별해. 아까 말한 이거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지 말고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라. 두 번째 특별한 건 이거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 내린 거잖아. 그러면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한 거 원래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원칙은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여기는 위원장을 피고로 해라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4번. 자,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에 재심 청구했고 재심 판정이 나온 경우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이때는 뭐다? 자, 소송 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할 수는 없어요. 법 자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소송 대상으로 삼으라고 해놨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자, 잘 공부해둘 필요가 있고요. 다 작년도 문제죠. 자, 82번. 이번 제소기간 묻고 있습니다. 제소기간. 틀린 거. 1번은 너무 쉽다.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게 돼. 안날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안날. 안날은 두 번째인데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 맞죠? 이건 쉬웠고. 2번.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기간 이거는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소송 요건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임. 주장을 있든 없든 즉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2번 문제 없습니다. 3번. 자, 키워드 3번에 통상 고시 방식으로 고시 또는 뭐 공고, 응? 고시 방식, 고시. 근데 부연 설명이 또 있어. 통상 무슨 고시 방식으로 처분하면 그 대상자가 누구야?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 효력 언제 발생합니까? 고시하면서 이거 고시한 날부터 며칠 지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획일적으로 그때부터 똑같이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와 마찬가지 논리로 고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러면 그 불특정 다수 국민이 1번처럼 그 고시에 의한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현실적으로 안나는 다 달라. 만약에 국민 5천만 명 대상으로 행해지는 고시 방식의 처분이라면 5천만 명이 다 현실적으로 안 시점은 다 달라. 그러면 다 현실적으로 안 때로부터 소송 가능하다 그러면 똑같은 처분을 놓고 누구는 응? 이게 소송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고 막 다 달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안날을 획일적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 키워드 고시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게 첫째 줄 중요해요. 응? 고시 방식으로 그렇다면 두 번째 줄에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안 따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고시가 효력 발생하는 날 모든 사람이 다 그때 다 알았다고 보고 그날부터 누구든지 다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고시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 셋째 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 발생하는 날 이게 중요합니다. 응? 1번하고 그러니까 3번은 고시 방식으로 행해질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1번처럼 그런 고시 방식이 아니고 이제 특정인에 대한 어떤 문서로 처분하는 때는 그 특정인이 안 날로부터 특정인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응?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 한 얘기인데 4번 왜 틀렸을까요? 첫째 줄에 뭐 나왔어?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 그 행정심판 청구기간도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불가증력 발생했습니다. 불가증력 발생했으면 행정심판도 소송도 다 안 되는 거야. 응? 따라서 설령 행정기관이 잘못 알렸어. 행정심판 청구해도 됩니다. 뭐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려줘도 다 소용없어요. 이 불가증력이 생긴 이상 그거 소송 제기 못하는 거고 따라서 그러면 하여튼 그 말이 키워드야.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 불가증력 발생 이게 제일 중심이고 설령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면 원래 청구받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야 너 기간 지났어 요건 못 갖췄어 각하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어쨌든 뭐 각하든 뭐든 행정심판 청구해서 무조건 재결 받아. 각하 재결 받아. 나 재결 받았으니까 재결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되지. 이런 논리 인정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받아줘요. 응? 애초부터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소송도 못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이걸 다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 기간 지켜서 소송 제기한 것처럼 소송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출발점 불가증력 발생 또는 여기 나왔듯이 청구기간 도과했다면 다 이건 소송 제기도 안 되는 거다. 응? 틀렸고 5번은 네. 자 5번은 이렇게 되죠. 원래 무효인 처분이야. 원래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인 처분이야. 그러면 무효인 처분을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 바로 제기하는 방법.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때는 이거 제소기간, 소송기간 없어요 이거. 응? 그치?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 무효인 처분인데 이제 무슨 소송하면 취소송을 내.
이제 말하자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 여기 우리 무효 선언하는 의미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 이렇게 쓸까요? 이거를 또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취소송을 낸 거야. 근데 본래 취소하고는 다른 의미야. 본래 취소는 일단 효력이 생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이건 애초부터 무효인 거에 대해서 말은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리지만 원래부터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응? 그런 뜻이야. 그래서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의미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는 무슨 소송을 냈냐면 취소송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받아주는데 조건이 있다. 이거는 취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이거야. 취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 요건 갖춰야만 받아준다. 요건 중에는 소송 기간 내에 제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말하자면 키워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소 기간 지켜야 됩니다. 취소 기간 취소. 그래서 5번 문제 없어요. 응?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83번. 자, 질문의 의도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죠? 아까 나왔었지? 1번. 당사자 소송은 행정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처분이 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이 피고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권리를 갖는 주체. 응? 자, 당사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단체 등의 권리 주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예요. 항고소송이니 처분청이 피고, 그죠? 다른 거죠. 1번 5, 2번은 원래 당사자 소송은 특별히 소송 제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칙은 행정소송에. 다만 이 개별 법에서 무슨 언제까지 소송해야 된다고 기간을 정하고 있으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즉 법원도 변경시킬 수 없다. 해서 불변 기간으로 본다고 행정소송법 자체에 규정이 있어요. 2번도 맞죠. 당사자 소송에 관해서 별도의 법령에 소송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라고 행정소송법을 명시했어요. 2번 5. 3번 당사소송의 판결도 기속령. 그 기속령 뭐야? 행정청, 기속령은 행정청이 판결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응? 맞아요. 5번, 4번. 4번의 키워드는 직권심리. 당사자가 그러니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알아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알아서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직권심리야. 행정소송은 다 이게 인정돼. 당사자 소송이건 항고소송이건 직권심리 인정됩니다. 5. 자, 5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우리가 이제 우리 가구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가구제 또는 요 가짜를 풀어서 임시구제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응? 이게 뭐냐면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에 뭔가 임시조치해 주는 거잖아. 응? 이게 가구제 방법, 임시구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 불이익 조치 정지시킨다. 무슨 제도야? 집행정지. 그지? 응? 그 다음에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송환 얘한테 뭔가 임시로 이익되는 조치를 취해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불합격 처분 취소해라 소송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돼?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임시처분. 그지? 그거를 가처분. 응? 한자로 가처분 또는 풀어서 임시처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자, 이거와 관련해서 꼭 알아둘 게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응?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자,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도 인정, 또 임시처분도 다 인정.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요 얘기는 항고소송. 이걸 자,
아예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당사자소송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행정소송 둘로 나눠서 항고소송에서는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은 집행정지는 인정. 근데 가처분은 안 된대. 임시처분은. 근데 당사소송은 반대로 이거는 처분을 정지시킬 처분이 없어요. 네,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거 안 되고 대신에 임시처분, 가처분은 인정된대. 여기 행정소송에서. 그래서 자 키워드 당사자 소송, 가처분 적용할 수 없다. 적용된다. 인정한다. 대신에 집행정지는 없다. 항고소송은 반대. 응? 자, 5번 대본 판례. 자, 그 다음에 84번 보세요. 틀린 거 고르래요. 틀린 거. 행정심판. 자, 1번. 아까도 잠깐 우리 치반 썼지? 국민이 신청했다 거부당했어. 거부처분은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쪽이 더 좋아?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게 더 좋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더. 응? 아까도 봤지만 어떻게 돼? 취소 심판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가서 잃으면 뭐만 해? 뭐 기간 지나면 돈 물어줘라 이거 간접강제 결정만 내리지만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면 의무이행 명령 판정 나왔는데 재처분 안 하면 간접강제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허가해 줄 수도 있잖아. 직접 처분권. 그러니까 이게 더 좋지. 응? 의무이행. 어쨌든 둘 다 가능해. 1번 문제 없고. 그 다음에 2번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할 때도 있어. 그죠? 근데 거부 처분은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거부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이내 이거 기간 제한을 받아요. 근데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 아무 처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청구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거 다 공부한 거지. 그지? 네. 그래서 2번도 맞고. 그지? 3번. 첫째 줄 인용 재결이야. 응? 인용 재결. 인용하는 재결은 행정청을 그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이 있죠. 인용 재결이니까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기속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행정청 따라야 돼? 그 소송 당사자인 처분하는 행정청뿐만 아니라 끝에 관계 행정청도 판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 행정청도 기속 맞습니다. 인용 재결 관계 행정청까지 기속합니다. 처분한 행정청뿐만 아니라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4번. 자, 4번은 무슨 청구했어? 국민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 취소 심판. 그럼 여러분 취소 심판 청구할 때 이거 기억합니다. 자,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 취소 심판 청구. 여기서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인용하는 재결. 이게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들어주는 인용 재결에 3가지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직접 취소한다라고 직접 취소 판정을 내려주든가 직접 변경하는 판정을 내려주든가. 응? 6개월 영업정지 3개월로 변경한다. 이렇게 직접 변경하는 판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 뭐 있어? 야 변경시켜줘 하고 변경 명령하는 재결을 할 수 있어요. 응? 이렇게 3가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판정기한이. 뭐 없지 근데? 뭐 없어? 취소시켜줘라. 취소 명령하는 판정 이거 없어요. 이거 기억나죠? 이거 없어요. 취소 명령 재결. 자, 이거는 여기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지금 이제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첫 번째 처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해주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판정을 내주거나 응? 다른 처분으로 변경시켜 주라고 명령하는 판정 내릴 수 있다. 3가지 맞겠었네. 근데 이거 틀리게 만들면 여기다 하나 이것도 취소하라고 명령하는 판정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걸 못하는 거고 이 3가지 다 써있죠? 오. 그 다음에 4번 5. 그러면 4번이 답이 됐나? 자 4번은 5번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대해서 변경 명령 재결에서 행정청이 이럴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 이거 줄이면 우리 행정심판법이 뭐라 그랬냐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나왔을 때만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여기 취소하는 재결이 나왔는데도 행정청이 재처분 안 해주지? 그러면 가서 신청하면 돈 물어주게 하는 간접강제 결정. 취소 재결에는 간접강제 결정이 가능해. 그런데 이거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이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에는 이거는 이 규정이 없어요. 간접강제 적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강제강제 결정 이거 없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야. 응? 법 규정. 응. 자, 변경 재결 또는 변경 재결은 문제가 안 되겠구나. 응?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야. 이게 문제가. 왜냐면 변경 재결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3개월로 변경한다 이런 식으로 판정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뭐 재처분할 건 없습니다. 응? 이거는 거부처분 취소한다 그러면 거부처분은 없었던 일이 되고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처분 후 이행 안 하면 간접강제 결정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주로 문제되는 건 요거는 아니고 요거겠구나. 변경 명령 재결이 문제가 되겠는데 뭐야? 야 이거 얘 뭐 위반했다고 허가 취소시켰는데 허가 취소 잘못했어. 응? 좀 더 약한 조치로 변경시켜줘라. 그 명령하는 판정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안 따라. 그럼 가서 이르면 법원이 뭐야? 기간 정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그때까지 안 하면 뭐야? 얼마씩 물어줘라. 이런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없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키워드 5번 변경 명령 재결 이게 제목 첫째 줄. 응? 변경 명령 재결에는 두 번째 간접강제 인정 안 된다. 응?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X. 응?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 거부처분 취소 재결의 경우에 간접강제 결정. 응? 거부처분 취소 재결 간접강제. 하나만 인정. 근데 의무이행 심판 재결은 간접강제 직접 처분까지.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뒤로 85번 행정심판. 이제 여기서는 변호사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자, 1번 어때요? 1번 무슨 뜻일까? 자, 한 번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결정 나왔어. 승복 못하는 결정 나왔어. 다시 행정심판 청구 또 해? 그러니까 시도행정심판위에다가 판정에다가 청구했는데 결정이 나왔는데 승복이 안 돼. 그럼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에다 또 행정심판 또 청구해? 그러면 심판 청구를 2번 하는 건데 안 되죠. 두 번째 걸 할 수 없다. 하나만 거쳐야 돼. 행정심판 청구. 응? X. 자, 2번은. 자, 2번의 키워드는 넷째 줄 끝에 임시처분. 행정심판에서는 임시처분이라는 게 임시구제제도로 인정이 되고 있어. 임시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 행정심판에는 자, 처분, 행정기관에 의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가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이거 임시처분 안 해주면 상대방이 받게 될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신청을 받아 임시처분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응? 하나여 때문에. 둘 다 돼요.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회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집행정지도 마찬가지거든. 집행정지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듯이. 그래서 임시처분이 키워드고 쭉 앞에 거는 뭐 틀리게 낼 거 없어요. 그 하나는 중요한 거. 임시처분, 신청 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응? 뭐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은 시점. 여기도 아까 뭐 피고 경정 이런 말 비슷하게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 경정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내가
저 행정기관 잘못 피청구인으로 잘못 지정해서 청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고치는 거. 그러면 행정심판회가 피청구인 경정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 결정 시에 요게 잘못됐어요. 행정심판회가 피고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시점부터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해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잘못된 행정기관을 상대로 청구했을 거 아니야. 그 시점부터 변경된 피청구인에 대해서 청구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정 결정 시 이게 X고 더 쉬운 말로 하면 처음부터 그 변경된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거로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경정 결정 시가 X. 그 다음에 4번. 4번이 옳은 설명. 자, 심판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권한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승계한 행정청. 이게 키워드죠. 승계한 행정청을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 응?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내가 처분을 받았는데 장관이 처분한 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청구하잖아. 그런데 내가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처분받아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했던 어떤 그 처분과 관계된 권한이 보건복지부 업무로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했던 걸 누구를 상대로 바꿔야 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거로 변경을 해야지. 응?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내가 여가부 장관한테 처분을 받았는데 아직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이야. 여가부 장관한테 처분을 받았어. 근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가부 폐지됐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애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받기는 나는 여가부 장관한테 받았지만 처분을 이제 청구의 상대방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 판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여가부 폐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제 이때 하는 게 피청구인 변경이지. 응?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나 피청구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경정 결정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했던 시점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대로 이어서 판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 얘기죠. 4번이 행정심판법 규정 그대로로 5. 응? 5번 어디가 틀렸어? 집행정지해달라 신청은 제일 빨리 하는 거는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 취소심판 청구. 청구와 플러스 어떻게 돼? 동시에 이거 판정 나올 때까지 집 처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먼저 취소 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좀 인터벌을 가지고 판정 나오기 전까지만 또 추가로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 뭐랬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 자, 심판 청구와 동시에도 할 수 있지만 심판 청구를 하고 난 뒤에 판정 나오기 전이라면 또 추가로 집행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후에도 최종 시한은 있지. 말하면 행정심판 재결, 즉 판정 나오기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후에도 할 수 있다. 아니면 또 반대로 볼까?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는 없다. 그럼 틀려요? 청구와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 심판 청구가 먼저 되고 난 뒤에도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어요. X가 됐고요. 86번 행정심판 주로 이제 행정심판 주르륵 하고 소송은 또 뒤로. 심판 틀린 거 1번 어떤 것 같아요? 반복이 돼서 나오니까 딱 보는 순간 무슨 뜻이야? 응?
한 번 행정심판 청구해서 판정 나왔는데 또 행정심판 청구 또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 아까 재심판 청구는 금지한다 그랬잖아. 할 수 없는 거 맞지? 이거 두 번째네. 다시 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응? 자, 이게 법조문이야. 응? 그런데 아까 85번 보면 이런 식으로 바꿔낸 거잖아. 시도행정심판에 한번 행정심판 거쳤는데 또 다른 행정심판 또 청구?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응? 자, 86번 1번 맞아요. 2번은 자, 아까 한 얘기 또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어디야? 청구기간 지났잖아.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 못하는 거고, 설령 청구를 했는데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소송 그 판정받은 것도 90일 안에 소송했다고 그 소송기간 지켜서 소송한 거를 인정 안 해줘. 중요한 때는 안날부터 90일 넘었으니까 불가증력성 있음. 응? 이제 심판 청구도 안 되는 거고 소송 제기도 안 됩니다. 응? 이제 알겠지? 같은 게 어떻게 갖고 나오는지.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한 거다. 거기서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났다. 그러면 이거 어떤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가 최종 확정된 거야? 소송 남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직 위법이냐니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시 위법이야 하고 소송 갈 수 있잖아. 그 법원은 뒤집을 수 있잖아. 심판 재결하고 그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맞네. 재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뭐 사실관계라 법률이 다 확정되는 거 아니까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행정심판 재결에 내린 결론과 다른 주장, 모순된 판단 내릴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다. 맞지?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여기는 맞게 썼네. 그 다음에 4번이 답이야. 자,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래. 이게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논의되는 거죠. 자, 애초에 내세웠던 이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이 추가 변경할 수 있지만 애초에 내세웠던 이유와 기본적인 동일성이 없는 사유는 소송 도중에 행정심판 도중에 행정청이 추가로 추가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래요. 응? 이거는 소송 계속 중에도 소송 중에도 행정심판 중에도 다 행정청이 뒤늦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판소송 동일한 논리예요. 동일한 이유라면 심판에서든 소송에서든 다 추가 변경이 허용해. 근데 출발점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 그리고 심판소송 다 같은 논리다. 응? 그래서 4번이 답. 네. 그 다음에 87번 옳은 거 올라라. 행정심판 1번 어때요 이제? 거부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의무행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그지? 근데 틀렸지? 둘 다 가능해.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무행심판 청구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그랬지? 근데 하여튼 둘은 다 2번 행정심판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서 제출해야 되냐? 아닙니다. 거쳐서 제출할 수도 있고 안 거치고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의정부시니까 의정부 시장이 A한테 뭐 영업정지 처분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 A가 승복 못하면 이 처분에 대해 승복 못하면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어떻게 돼? 90일 이내라면 바로 뭐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곧바로 취소해달라고 바로 법원에 소송 낼 수도 있고, 응? 그죠? 응. 의정부 지방법원에 아니면 뭐 한 번 더 하고 여기 의정부 시장이 처분했으니까 어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취소 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응? 그다음에 여기서 구제 못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이 판정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소송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판정 나온 날부터 판정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런데
이 경로를 택했어. A가 의정부시에서 영업정지 처받고 취소 심판을 청구한대. 그러면 이제 이 판정기관이 누구냐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응? 행정심판위원회고, 위원회에다 여기다가 이제 그 판정해달라고 취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돼. 그런데 여기다가 곧바로 갖다 내도 돼요. 아니면 청구서 작성해서 의정부시장한테 내도 되고, 그러면 의정부시장이 여기다 갖다 다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설명이 길어졌는데, 거쳐서 요 거쳐가 X, 거치지 아니하고도, 응? 거치지 아니, 거쳐서 내도 되고 거치지 않고 내도 됩니다. 바로 행정심판에 곧바로 갖다 내고, 그건 국민의 선택사항이야. 응? 따라서 2번 X, 3번은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도 인정되고 임시처분이라는 것도 인정돼. 응? 그런데 집행정지만 해줘도 상대방이 뭐 이렇게 큰 피해 입는 거 방지할 수 있다면 임시처분까지 해주면 해주지 말래요. 응? 그 뜻이야. 그래서 3번이 O야.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만 해줘도, 응? 뭔가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 해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 규정 그대로 O.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됐어요?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 아니 뭐 앞에 건 둘째치고 행정심판을 다시 또 청구? 다시 행정심판 딱 한 번만 하는 거라니까? 행정심판 한 번 거쳤는데 또 행정심판 청구는 안 되잖아. 그럼 그 앞에는 뭐야? 한 번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판정이 나왔어. 재결이 나왔는데 이거 엉터리 재결이야.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상대방은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가야지. 재결 대상으로 취소를 소송 갈 수는 있어도 그걸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는 없는 거지. 응?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틀렸습니다. 5번은 어디가 틀렸어? 응? 자, 5번을 보니까 상대방 무슨 행정심판 청구했다는 그게 들어있지? 5번 지문을 읽어보고 상대방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 중에 취소심판 청구했을까? 무효확인심판 청구했을까? 의무이행심판 청구했을까? 응? 에이, 첫째 줄 중간에 뭔 처분 명령 재결. 처분해야 될 의무 이행하라. 명령 재결이야. 이 단을 보면 의무이행심판 청구했다는 게 이제 유추가 돼야지. 응?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한 거야. 그러면 어쨌든 행정청한테 야, 너 거부한 거 잘못됐어. 응? 처분해줘. 그리고 명령하는 판정이 나오면 그 행정위원회 판정에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재처분을 해줘야 된다. 근데 재처분이 의무 이행 안 하면 행정심판에는 어떻게 돼? 어떻게 할 수 있어? 신청을 받아 이거는 의무행심판이니까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직접 처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명하는 건 아니에요. 응? 그 간접강제 결정이라는 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행정청들로 빨리 재처분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용도지, 이걸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는 원래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야. 손해배상을 명할 손해배상짜리 X 간접강제, 응?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수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물론 신청을 받아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청이 있으면 둘 중에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간접강제 결정도 할 수 있고 직접 처분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의무행심판이니까. 어쨌든 손해배상 X.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또 행정심판 쭉 모아놓고 하니까 조금 더 집중되는 것 같아. 자 88번 90번까지 해야 되겠다. 자 옳은 거 오르래. 옳은 거 행정심판 옳은 거. 1번 뭐 물었어? 취소심판 청구 아까 안 되는 거 있었지? 3가지만 할 수 있어? 응? 맞나요? 1번 맞아? 두 번째 줄에 취소 명령 재결은 없다 그랬지? 3가지.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3가지지. 취소 명령 재결은 없으니까 1번 O. 답 나왔네. 1번.
2번은 틀렸어. 그럼 어디가 틀렸어? 2번. 자, 처분 이행 명령제니까 의미행 심판 청구한 거야. 그럼 행정청은 재처분해야 되지? 안 하면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행정심판위에 신청하면 그럼 뭐야? 두 가지 다 가능하지? 간접강제 결정도 내려줄 수 있고 직접 처분도 할 수 있어. 근데 직접 처분할 수 있다. 맞아? 어디가 틀린 거야? 신청을 있어야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 틀렸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응? 그 직권으로는 못 해줘요.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은 자, 첫째, 취소 재결이 돼. 취소 재결. 예를 들면 거부 처분 취소한다 판정 났어.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돼? 재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재처분해야 될 의무 있습니다. 기속력 있어요. 근데 왜 취소 재결의 기속력 재처분 의무가 없대? 그죠? 없음으로 X. 취소 재결에도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에 따라 재처분 의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얘기 X. 응? 그리고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가 없는 건 아니고 둘 다 재처분 의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의무행 심판이 더 유리해. 청구는 왜? 의무행 심판 청구는 직접 처분까지 내려주니까. 응? 그 취소 재결은 간접 강제 결정만 내려줄 뿐이지,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의무행 심판이 더 효과적이죠. 예. 뒤에 얘기는 그러니까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취소 재결에 재처분 의무가 없다는 것 때문에 틀렸어요. 응?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어? 우선 거부는 다른 말로 거부 처분이지. 응?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행 심판 청구할 때 기간 제한 있나요, 없나요? 그거만 봐도 벌써 틀렸다는 걸 안다. 그지? 의무행 심판 청구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잖아. 근데 부작위를 대상으로 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어. 근데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처분이 있는 거니까 처분이 있으면 안 나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제한을 받죠. 벌써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행 심판 청구 기간 제한 안 받는다? X. 청구 기간 제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 재결은 행정심판 중에 두 군데 취소 심판하고 의무행 심판 모두에 인정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는 적용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집행정지는 신청, 거부, 그리고 뭐야? 이거 정지해봐야 거부 처분이 임시로 없는 상태가 되고 될 뿐 원래의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될 뿐 아무것도 정지해줘봐야 상대방이 얻는 아무런 법적 이익은 없다. 따라서 집행정지 규정은 적용 안 되는 것으로 봐도 돼요. 응? 근데 청구 기간하고 사정 재결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드린 거고요. 그 다음 89번 기속력. 뭐 말만 기속력 뭐야? 행정기관이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자, 아이고야 이제 익숙하다. 1번 맞아요? 재결이 확정났다고 위법인지 아닌지 이런 게 다 확정난 거야? 아니죠. 소송 남았단 말이야. 따라서 뭐 모순되는 주장에 재결과 모순되는 주장 판단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없다고 했으면 X. 그죠? 1번에 아유 바로 답 나왔다. 그죠? 2번은 맞는 거네. 다른 거는 자 결국 하나만 한 거. 자 재결에 의해서 취소 판정 나왔대. 근데 뭐가 취소 판정 나온 거야? 두 번째죠.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판정 내려졌대. 그럼 어떻게 돼? 행정청 판정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된다. 그게 얘기잖아. 그죠? 응? 그 다음에 3번은 요건 새로운 거다. 자, 재결의 기속력. 여기서 키워드는 기속력. 판결도 마찬가지야. 기속력. 다른 말하면 행정기관이 따라야 되는 거. 그 판정 내용 중에 행정기관이 뭐까지 따라야 되느냐 이거지. 판정 내용 중에. 즉 어긋나면 안 되는 거. 판정의 결론.
이 처분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이 결론을 주문이라고. 플러스 뭐야? 왜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는지 그 판단 내린 이유 있잖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 플러스 이유. 아주 간단히 줄여 말하면 주문 플러스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 거기에 행정기관이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주문 및 거기가 뭐야? 그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렇게 돼 있잖아. 뭐 요 뒤에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이걸 줄여 말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행정기관이 거기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응?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위법이라는 결론,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이유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응? 그때처럼 맞고. 그다음에 3번, 4번. 자, 세 줄까지 세 번째 줄 끝쪽까지 보면 결국 뭐야? 응? 거부 처분 있지? 신청받고 거부 처분 취소 판정 내려졌대. 그럼 뭐야? 행정처분 판정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다시 재처분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넷째 줄 거기 그러면 행정처분 다시 거부해도 된대. 무슨 단어가 중요해? 새로운 사유. 아까 공부했었지? 판정기관이 이거 잘못된 이유와 이 이유로 이거 거부한 건 잘못이야. 이거는 또 그거와 똑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건 안 돼. 근데 그 판정기관이 잘못된 이유라고 판정 내린 거 말고 새롭게 생긴 사유는 새로운 사유로 다시 똑같이 거부를 해도 근데 이유가 다른 거니까 상관없어. 따라서 중요한 단어 새로운 사유라면 괜찮다. 다시 거부하는 것도 판정이 어긋난 게 아니죠. 그래서 5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90번을 보니까 자, 아이고야 이건 또 행정심판 판정기관 묻고 있네요. 판정심판위원회 구성 그죠?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예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회가 뭐 경기도 같이 서울시 행정심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물어봐요.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억법 총 몇 명으로 구성? 가끔 물어봐요. 이거 어쩌다 짜증나는 거 숫자 50명이 아니라 70명 7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두게 돼 있어요. 다 숫자를 틀리게 만들었어요. 응? 그 다음에 니은은 맞네. 위원장은 누가 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어요. 어? 자, 니은은 디귿은 디귿은 상임위원이 포인트예요. 첫째 줄에 상임위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임명하냐? 상임위원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응?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이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안을 해서 결국 총리는 형식상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총리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 뭐 당연한 거고 결국 위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 응?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이번에는 비상임위원이지. 응? 비상임위원은 이런 건 어렵죠. 이런 거 짜증나죠. 이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또 법으로 쭉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자가 아니고 5년. 이 짜증나. 응?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푸는 정도로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이거 숫자 머릿속에 잘 안 남아. 그죠? 자, 5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해서 국무총리가 위촉.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3년이 X고 미음번. 자,
중앙행정심판의 회의는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기억을 보면 중앙행정심판에는 총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인력을 70명으로 수를 구성해 놓고 만약에 어떤 사건 판정할 사건이 생기면 총 9명으로 그 사건 심사해서 판정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으로 들어가는 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원, 그다음에 위원장이 매 사건 때마다 이제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어떤 청구된 사건을 심사해서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이 9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회의를 열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걸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끝에 7명이라 9명입니다. 총 9명으로 회의를 해서 사건을 합니다. 자, 그런 숫자를 가지고 틀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네. 또 요새 어떤 스타일은 이런데 이제 박스 안에 이렇게 괄호칩니다. 숫자마다 괄호치고 이 숫자 다 더한 값을 골라라. 이런 문제도 있죠. 어떤 것 이 나중에 무슨 변호사 하시면 옛날 사법고시면 막 이게 숫자 뭐 이렇게 곱하고 뭐 이거 얼마인지 답변해요. 아유 짜증나게 드네. 응? 자 그다음에 90번까지 해결했었나? 예, 그렇게 하고 밥 먹읍시다. 응? 점심 먹고 2시부터 2시부터 여기 문제 조금 더 풀고 소방식 문제 더 풀어봅시다. 예.